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K뱅크가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K뱅크 주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28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뱅크는 지난 2016년 1월에 설립돼 인터넷 전문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21조 4,218억 원이며 자기 자본은 1조 8,669억 원입니다. 국제금융허브 홍콩이 상반기 IPO를 통해 유치한 자금이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와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조달 자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인도 증시는 날아올랐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증시 IPO 순위 1위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차지했습니다. 전방산업 부진 및 실적 둔화를 겪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나날이 약세 흐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역대 최저가를 경신했고 삼성 SDI도 역대 최저가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지난 한 달간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업종 전반이 올해 2분기 바닥을 친 뒤에도 하반기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상승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중심의 전기차 판매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힘을 내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도 3분기에는 판가 조정이 마무리되며 수익성이 회복되고 계절성 회복과 신모델 투입 본격화로 판매도 소폭 증가하며 실적 회복 가식성은 높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에 맞는 전략을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임상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저희가 시장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어렵게 우리 전문가님을 모시고 종목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보는 걸로는 안 된다. 매주 우리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이 필요하다, 도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 한마디는 환율의 한방이었다 좀 생각이 돼서 이 장세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우선은 이렇게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장 속에서 여러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이 같은 흐름을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물론 종목,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시장 다 뭐 테마별로 업종별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있는데 그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환율 변곡이었었다. 환율이 급락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안정적이었다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한 줄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환율 차트를 먼저 보고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차트 한번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환율 차트의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1,400원을 며칠 전까지만 해서도 돌파를 좀 하려고 했던 거고요. 과거에 위기가 왔던 2002년에 최저점이었죠. 최저점의 지수의 최저점, 그다음에 환율의 최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려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폭락의 전조가 아니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려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환율이 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20 거래일이죠. 20 거래일이 한 달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존재를 했었고 또 최근에 한 달 동안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부각이 됐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오물풍선 뭐 그다음에 삐라 그 현재 전단지 이렇게 공방을 하다가 러시아와 북러하고 특별 동반자 협정이 되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개념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강대국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전이 있었는데 살짝 러시아가 약간 수그리고 뭐 들어가는 모습도 있어서 약간 뭐 통쾌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120일 그러니까 저점에서 쌍봉 고점 12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흐름들을 보이는데 쌍봉 고점에서 무너진다면은 7월, 8월 썸머랠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율이 쌍봉 변곡으로 어떻게 보면 추세 이탈이 만약에 7월 달에 나타나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7월에 어떤 금리 인하가 미국의 금리 인하 있을까 아니면은 9월에 있을까 하는 이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두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데 9월 시나리오가 조금 많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이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눈치를 보다가 먼저 내릴 확률이 8월 달에 많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총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압박에서 내가 버티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미국 시장보다 오르지 못했던 것이 뒤늦게 어떤 순환매가 충분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근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신증권에서 이번 올해 하반기에 3,200 간다. 뭐 이런 자신감 있는 소리를 했는데 채권 금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됐고 환율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과 연관이 됐는데 오늘 환율이 급락이 되면서 7월 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무척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부분들은 이미 이제 신고가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작년에 이 고점이죠. 작년의 고점이 2,6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의 이제 고점, 올해 들어와서의 고점은 작년의 고점을 돌파 안착하면서 현재 이 신고가 갱신을 좀 해가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소는 상당히 강세 모습을 좀 취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은 작년의 고점은커녕 올해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은 굉장히 취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의 뭐 반짝 랠리 가능성도 저는 한시적으로나마 작년의 고점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또는 한 번은 올해 터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름 랠리 또는 여름 휴가철 랠리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서 한 번은 또 시세가 나지 않겠느냐 또 희망 섞인 분석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시황 분석도 들어봤는데요. 자,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 임성현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을 매일매일 좀 챙겨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26,500원에 40% 비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일장에서 3%대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종가로는 21,2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어제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그래도 보여주는 종목이었죠. 26,5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일단은 그 내수주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 방어주의였습니다. 그동안에. 네, 그렇지만은 최근에 바뀌었죠. 수출에 대한 가장 최첨단 천병으로 바뀌었던 그런 것은 K 한류의 열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 코카콜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신고가를 현재 보였던 현재 부분이고 오렌 버핏이 가장 사랑한 주식이 코카콜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코카콜라의 성장 글로벌 진출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 내수주인데 뭐 첨단 주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코카콜라를 사랑할까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맞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K 한류에 대한 열풍에 대한 브랜드 뭐 이런 부분들이 식품이나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26,500원 좀 물렸네요. 40% 비중이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도 애주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좀 집중을 하게 되죠. 뭐 잘하신 부분이 뭐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스권 이제 상단으로 보면은 24,000원이 돌파를 했는데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26,000원이면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이 전체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 조정 절반에서 이중바닥을 좀 찍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 주려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돌파를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구하는 이제 가격 진폭 이론은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진폭이죠. 이 진폭이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이 된다 했을 때가 가장 최소 목표가에 근접한 부분에 해당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잡으면은 25,700원, 2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이론적인 어떤 저항치는 26,600원이기 때문에 26,600원에 거의 근접하는 부분까지는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좀 매도를 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6,600원이 된다 했을 때는 저점에서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38% 현재 피보나치 비율하고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나 뭐 어떤 확률상, 경험상 또는 이런 부분들이 딱 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26,600원에 근접하는 것이 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것이 투자의 성공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디 매매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분석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26,6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보이나 이 자리가 또 굉장한 저항대가 될 수 있다고 들어봤는데 마침 또 매수 자리랑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전까지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감사합니다. JLK요. JLK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100원에 100%예요. 9,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0% 비중인데 의료 네. AI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종가는 뭐 2% 넘게 밀려나긴 했지만 14,58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고수님이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9,100원 매수가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JLK 좀 사셨다고 좀 하는 부분들은 뭐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뭐 좋다 하니까 좀 사신 것 같나요? 전립선 암 미국에서 성인 받더라고요. 예. 그 암을 보내 100% 들어간 거예요. 아,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최근에 이제 AI 진단 서비스,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임상 관련된 부분에 어떤 지원하는 어떤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각광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바이오 업종은 약간 뒷전으로 좀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뒷전이고 AI와 결합이 됐던 의료기기라든가 AI로 결합된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시세가 많이 났던 그런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순수한 정통 바이오보다는 연결되는 부분들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뭐 정상적이다 생각이 되고 JLK도 종목 고르신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은 9,100원, 9,100원에 100%면은 굉장히 큰 자신감인데요. 또 가격도 최근에 9,100원이면은 좀 좀 전에 좀 사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익권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이 고점에서 4만 원 고점이죠. 4만 원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는데 반토막이면은 2만 원. 그렇죠? 다시 한번 반토막이면은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이게 4분의 1 토막에서 이제 멈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4분의 1 토막의 근처에서 오래전에 사셨으면은 차익 실현을 못 봤을 거고 최근에 사셨으면은 수익을 봤을 거다.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정말 운이 좀 좋으시네요. 예. 지금 14,500원이면은 상당한 수익을 좀 거둘 필요가 있는데 2만 원이 한 일단 저항으로 이제 보여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9,000원,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쌍봉 고점에서 약간 밀려주고 약간 숨구르기 국면이 진행이 되다가 한 번 정도 이제 슈팅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는데 지금은 좀 가지고 계셨다가요. 이 고점에서 많이 못 파신 것 같네요. 근데 여기를 좀 넘어갈 확률이 조금은 많습니다. 많은데 진폭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면 24,000원이 좀 추가적으로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저항선, 그러니까 이 9,000원에서 더블이 되면은 18,000원이잖아요. 18,000원 기준에서 아래 진폭만큼 돌파를 하면은 대칭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24,000원의 값이죠. 그럼 24,000원에 이제 근접한 피보나치 값이 23,800원이기 때문에 23,800원까지 간다고 100%는 아니지만은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좀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그 마디매매 시점을 조심스럽게 고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내가 그 2, 3만 원 보고 들었거든요. 네, 23,800원 정도 보시고 또 수익 네. 보시면은 옆에 또 애기가 울고 있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뭐 장난감도 많이 뭐 사주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 들어봤죠. 23,800원부터는 좀 수익 실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어깨수전자.
오킨스전자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880원에 5%입니다. 네, 8,88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인데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자, 이게 네. 연초에 정말 강했다가 내내 힘들다가 계속, 오늘 빠졌다가 이제 맞아요. 좀 올라오기를 이제 상담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네, 지금 했는데 딱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실적은 갑자기. 좀 어떻고 네. 하는지 모든 게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 8,880원 매수가이시거든요. 그래도 5% 비중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조금 더 사도 되는 건지. 예, 오늘 감사. 21% 올랐습니다. 네, 그렇게 예. 올라와서 지금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예, 이제 고무적이고 뭐 좋은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반도체주 고르신 거는 좀 잘 하신 겁니다. 근데 반도체가 가는 게 HBM, CXL, 유리기판 이런 것만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 전공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첨단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킨스전자 같은 네. 경우는 이 반도체 후공정이 하지만은 검사 장비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HBM하고는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소켓 이제 부분들 이게 반도체 웨이퍼를 이제 검사하는 것.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구따마를 이렇게 돌리면은 소켓에 넣잖아요. 이게 불이 네. 반짝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 웨이퍼도 이렇게 검사하는 걸로 이렇게 소켓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소켓은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각종 연관된 주식이 있는데 오킨스가 대표적인 종목은 사실 아니나마는 관련된 종목입니다. 관련된 종목. 그럼 대장주는 아닙니다. 네.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시총도 가볍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반도체 이제 레거시 공정, 전통적인 공정, 그래서 D램이라든가 기업용 이제 그 SSD 이런 저장 장치가 데이터 센터로 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검사 장비도 수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사 이렇게 턴 어라운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전통적인 어떤 전공정 업체나 후공정 업체도 햇빛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킨스전자도 3,700원, 3,700원인데 14,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죠? 네, 올라갔다가 예. 그렇게 또 예, 내려가고. 고점에서 내려가는데 저점으로 보면 3,600원인데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가격대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더블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시세가 많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조정이 되면은 이 펀더멘탈의 본질적 가치로 회귀하기인데 이게 저점에서 100%가 하나의 층의 역할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저점에서 100%가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100%가 올라온 거죠. 근데 고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근데 네. 저점과 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00%가 올라왔고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다시 한번 100%가 되면은 14,000원까지 가는 거고 그 중간까지 가면은 약 10,000원 정도까지 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절반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이면 10,000원 정도 되겠습니까? 예, 10,000원이니까 한 9,500원 정도까지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이 조금 며칠 숨고르게 되더라도 한 번 더 슈팅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에 근접한 9,500원 정도 되시면은 매도를 일단은 하시는 게 좀 성공 확률 또는 마디매매 차원에서 뭐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지금 돼요. 더 사면 안 되겠습니까? 비중이 얼마세요? 5%입니다. 5%면은 뭐 네. 사도 됩니다. 예, 뭐 15% 정도까지는 기본 예. 종목이 한 종목당 이제 10%고 뭐 네. 기본이고 좀 더 관심 있다 하면 5% 더 추가해도 되기 때문에 뭐 10% 이상 뭐 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오킨스전자가 뭐 대장주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좀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실적은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적은 당연히 좀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많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반도체 전방 산업의 업황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터닝 구간에 와 있다. 감산이 거의 끝나고 증산을 네.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소모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번에 JLK 사신 분은 왔다 좋으시네요. 그거 주식 좀 사면 안 되겠습니까? JLK. 그거는 왔다 뭐 좋으시네 한 사투리를 쓰시는데 어디 사투리죠? 아무튼 그거는 좀 약간 이제 바이오 쪽에 약간 특화돼서 약간 하시는데 9,000원에 14,000원 샀잖아요. 네. 근데 남 부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런 위치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하면은.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7,000원에서 이제 10,000원 제시했지만은 또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JLK 또 사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본인도 남이 하면 나도 한다.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무슨 근데 처음 뵀는데 이 방송을 며칠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봤거든요. 예. 근데 오늘 나오신 선생님 성함은 모르겠는데 너무 또박또박 정말 설명을 해주셔서. 잘하죠. 예.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뭐 군소리 안 하시고 예. 너무너무 잘하세요. 예. 저의 친척이나 인상현, 뭐 그런 예. 분은 전혀 아니시다는 거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저하고 전혀 예. 안면이 없죠. 예. 없지요. 예. 근데 너무 잘하시고 예. 인상현 항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9,500원 만원 안짝 보고 매매해 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줄 예정이니까요. 매주 금요일마다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후에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 들어봤고요. 가격 라인도 9,500원에서 10,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텍시스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3,72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지금 비중이 50%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종가가 그런데 16,21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예. 코스텍시스 50% 비중이거든요.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보면 좋을까요? 예, 코스닥시스는 이 통신 반도체 쪽에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 이제 이 열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방열 스페이서를 일단 여기서 소재를 좀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다 덧대는 거죠. 그리고 이 반도체 통신 반도체를 패키징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열 패키지도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겠다. 패키지도 우리가 해주겠다. 이걸 싸잡아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따로따로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방열 스페이스를 납품받고 또 패키지 공장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둘 다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턴키가 이제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통신 반도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 반도체 부분에 이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도 되고요. 또 최근에 경기도 화성에 불이 났죠. 리튬 쪽인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열에 대한 현재 어떤 리스크 또는 중요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리튬이나 또는 반도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나 모두 다 비슷한 어떤 목소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성장 방열 소재를 생산했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성장력이 상당히 높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8,500원에서 더블이 되면은 17,000원입니다. 이게 정확히 100%에서 고점을 좀 쳤죠. 그럼 2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또 조정을 보이고 쌍봉 고점에서 또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물론 조정이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왜냐하면은 새로운 방열 소재를 개발한 업체치고 1,200억 정도 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싸지 않느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가져가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현재 17,000원, 18,000원에서 아래 하단폭이 13,000원이면은 18,000원, 13,000원이면은 약 5,000원이 아래죠. 18,000원에서 이렇게 위로 5,000원 올리면은 얼마입니까? 23,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000원 근처가 되면은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디매매 전략을 좀 들어봤으니까요. 오늘의 이 상담 분석을 잘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기아요. 기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원에 100%요.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0% 비중인데 자, 오늘 기아 종가가 12만 9,300원입니다. 거의 매수가랑 좀 비슷하긴 한데 자, 전문가님 100% 비중이에요. 저희가 네.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외골수 100% 대단하십니다. 일단은요. 그 기아는 뭐 종목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분석하기는 좀 애매하죠. 현대차 함께 같이 이제 쌍두마차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는 현대차, 기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현대차를 앞서왔는데 요새는 기아가 워낙 잘 나가고 디자인이 좋으니까 기아 현대차라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현대차 아래이지만 여러 가지 것이 아래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위에 있을 우위에 어떤 현재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어떤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보다 기아가 성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어떤 전망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현재 뭐 한중 어떤 무역 충돌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혜주도 바라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의 시장에 대한 공략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전개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 관세, 미국에서는 뭐 100%까지 올리고 유럽에서는 50%까지 올리고 또 이에 따라서 캐나다나 터키도 눈치 봐서 중국 대륙에 또 앞서섰죠. 전기차 관세를 같이 덩달아 올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를 반사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이제 100% 정도로 지금 할 정도로 대단한 건데 특별하게 매수하게 된 동기 나는 이렇게 100% 신뢰한다 할 만한 뭐 그런 거 좀 있나요? 예, 배당도 받고요. 예. 장기적으로 놔두려고요. 아, 그렇습니까? 현대차보다 기아를 좀 했던 것은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시고. 예, 기아를 많이 했어요. 아, 예. 또 기아차를 좀 타신 것 같네요.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자, 약간 뭐 그런 이 생활 주변에서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아무튼 저도 같은 회사지만은 기아가 좀 더 앞서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시회나 뭐 이런 데 물어보면은 현대차, 기아 어느 쪽을 현재 더 좋습니까? 뭐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절대 뭐 현대 관계자나 기아 관계자나 할 때 절대 비밀이랍니다. 왜냐면 엄마가 좋느냐, 아빠가 좋느냐 그런 질문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아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기아는 뭐 개인적으로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100%는 비중은 좀 모아지만은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저점이 10만 원이 좀 있잖아요. 13만 원이 돌파가 되면은 15만 원, 최소한 이 10만 원에서 13만 3천 원을 했기 때문에 3만 3천 원을 다시 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16만 6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16만 6천 원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가져가도 좀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좀 도움 되셨나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단기간에 저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로는 16만 5천 원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그때까지 조금만 더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또 상담 만나봐야 될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부산 엘리베이터로요. 2만 원 20% 들어갔는데 고점에 들어갔나 봐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2만 원에 2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자,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 2만 100원입니다. 지금 네. 딱 거의 매수가랑 비슷한 상황인데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네. 예.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은 또 생략할 정도로 해야 하고요.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사명을 바꿨고요. 각종 현재 엔진이나 이쪽에 이제 발전소 관련된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또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테마에도 속합니다. 원자력 테마도 속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높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매수가가 2만 원이고 비중이 20%인데 지금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직전 고점이 작년 고점이 2만 원이었죠. 2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이 이제 2만 원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점에서 14,4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4,400원이 더블 가려면 얼마가 되냐면은 28,800원 정도 되면은 더블이 됩니다. 보통 100%가 되면은 종목이란 게 갈 때 가더라도 가격적 기간 조정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길어진 상태에서 약간 좀 슈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점에서 벌써 14,000원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38%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격을 현재 소화하고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간 내가 왜 나 이 종목을 뭐 샀는가 뭐 한마디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 좋다고 정부에서 많이 한다고 나와서 가지고 예.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서 좀 올라갈 것 같아서 탔는데 너무 예, 특별하게 이거 뭐 나쁜 건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력이라는 부분, 발전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래서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사과와 흉년 만약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창출됐다 해서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다음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몇 년이 필요하잖아요. 전력도 마찬가지 기하급수로 전력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주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좀 현재 계속해서 이 발주 부분들이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성장력은 높다고 보고 또 종목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첨단 업종은 아니지만은 가장 또 현재 성장력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얼마나겠습니까? 28,800원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28,800원요? 예. 여기 보이시죠? 14,400원 정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더블을 그러면- 보시면 돼요. 예. 그럼 24,000원 언제 가겠어요? 24,000원 이상 가고 28,000원도 약간 내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래 되면 좀 반은 팔아요? 다 파셔도 되고요. 예. 다 팔아요? 예, 24,000원에서 28,000원까지 쭉 분할로 그냥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는 더 앞으로 안 올라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더 가져가시고 좀 더 다른 종목으로 하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에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4,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들어봤죠. 28,800원까지도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하이론 코리아.
하이로코리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600원에 20%. 2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소형 네. 관 이음새 밸브 등을 좀 제조하는 기업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27,900원입니다. 지금 네. 27,600원 매수가이시면 거의 조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제 하이로코리아는 관이 음새, 뭐 이 철관 부품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해가스 이제 석유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갔죠. 근데 하이로코리아가 약간 뭐 테마적으로 이제 대장주도 아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변동성만 있지 추세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간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조선 기자재도 면은 좀 모르겠지만 또 강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좀 약간 애매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7,600원이면 매수가 근처입니다. 비중이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해가스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슈가 들어갔을 때 3만 원 근처까지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저는 뭐 3만 원까지는 한 번은 올 것 같으니까 이때 이 매도를 하고 약간 종목 교체를 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로코리아가 종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테마의 대장주나 이런 대장주 성격은 부족하겠다. 따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슈가 돌면 한 번 좀 튀어주면은 이때 매도하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한번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긍정적이지만 매우 뛰어난 종목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도 뭐 한번 고려를 좀 한번 튀면은 한번 해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3만 원은 올까요? 예, 3만 원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테마가 돌기 때문에 이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은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요, 반등을 줄 때 좀 종목 교체를 통해서 시장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도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동양 에스텍. 동양 에스텍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800원에 15%요. 네, 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인데 급등 이후에 갑자기 또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장도 보면 5%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났고 2,220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자, 이 종목 저희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 동양 에스텍 사신 게 동해가스전 때문에 사신 건가요? 아, 예. 예. 동해가스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전에부터 있던 얘기잖아요. 근데 있기는 있다 그러던데요. 아, 포항 근처 사세요? 아니에요. 아, 예. 그 이제 포항 근처에 사실은 뭐 지하에 땅 파다가 뭐 이렇게 천연가스 나와가지고 막 몇 년씩 타고 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경제성이나 규모 이런 부분이 따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민감한 주제라서 20%밖에 안 되는데 5천억을 투자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그러면 해외 투자 유치하겠다. 말도 안 된다. 국부 유치다. 국부 유출이다. 진짜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논쟁들이 나와줄 거고 그때마다 한 번씩 좀 튀어줄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동양 에스텍은 뭐 대장주 성격은 아닙니다. 테마가 돌 때마다 한 번씩 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그 대형주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튀었다 조정 보였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튀면은 매도를 하신 게 좀 좋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상승 조정 또 상승 조정 이렇게 하다가 약간 62선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좀 할 수 있는데 저는 기술적 반등이 되면은 차라리 이제 2,500원 정도 되면은 종목 교체, 그러니까 테마라 할지라도 좀 더 내실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현재 종목으로 좀 바꾸는 게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쪽으로 바꿔주는 전략들 좀 GS 글로벌이라든가 이쪽으로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테마라도 약간 대장주도 좀 약간 벗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바랍니다. 좀 도움되셨나요? 네, 매수가까지는 가기는 힘들어요. 2,5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더 2,600원까지도 갈 수는 있고요. 이때 좀 반등이 세게 들어왔을 때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상담을 좀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황 공부 좀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눈여겨보는 테마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뭐든 맨 처음에 보여주는 게 제일 인상 깊잖아요. 예. 제일 처음 공개해 주실 대안주에 대한 기대가 또 크기 마련인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제 작년에 이제 반도체가 떴을 때 제주의 특산품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열심히 주장했었습니다. 정말로 제주 반도체가 날아갔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제주에는 제주 반도체가 있다를 다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전력 반도체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강세가 되면서 대박이 났죠. 결론적으로는 저전력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반도체에서 대박이 나려면은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보다는 비슷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이 가전에 들어가는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지금 되죠. 왜냐하면은 간단한 액션, 간단한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것들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다가 무선 기능, 그다음에 AI 기능 이런 것들을 또 첨가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의 밥솥에서 밥이 다 됐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멘트가 있죠. 근데 이걸 AI로 적용이 돼서 약간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AI 기능이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AI 기능, 뭐 냉장고가 히트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버브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로 이번에 AI 온 디바이스를 넘어서 온 사물 인터넷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데 상승과 조정, 저점에서 조정, 그다음에 한번 슈팅이 됐지만은 크게 많이 슈팅이 안 된 상태에서 가격적 기간 조정이 많이 되다가 지금 15,000원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가 되는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현재 약 15,100원 정도가 손절가가 좀 되고요. 매수가에서 약 15%가 되는 가격선 이 부분들이 현재 약간 목표가가 되고 있지만은 좀 더 18,800원이 되지만은 더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제주 반도체가 안 되리한 법은 없습니다. 또 되리한 법은 없지만 지켜보세요. 자, 오늘의 이 대안주 공개가 됐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황 공부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다음 주부터 함께 전략 공부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인 JLK는 1차 목표가로 23,800원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단기 급 반등을 보였었던 오킨스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세 노려볼 수 있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이에 맞는 수익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대안주 어보보 반도체가 공개가 됐는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희경제TV와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